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은 이제 우리 의사들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비무환, 비가 있으면 환자가 안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인턴 레지던트 때는 비 오면 좋아하고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덜 오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비가 오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뭐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실 때 굉장히 고생하시기 때문에 오는 길에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 오는 소리도 좀 들리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오진 않으니까 크게 뭐 이렇게 고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전문성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냥 환자분들하고 소통하는데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도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사가 권한 치료를 고민하는 당신께.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고민 안 하시면은 왜 여러 병원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고 그 의사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좀 헷갈리는 거고, 주변에 또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좀 안 좋다더라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가고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그 환자분들, 어떤 치료를 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몇 가지들을 제가 한번 짚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많이 아프지 않아요.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실 그래요. 의사는 검사를 하셨고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진이 지금 심한 사진이다, 경한 사진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게끔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지만 사진이 심할 때는 일단 사진 찍은 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렸고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모든 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병들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병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척추 디스크 협착과 관련된 거는 자기의 일상 생활하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단계별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통증을 나누는 척도가 있거든요. 바스 스코어라고 1점부터 이제 10점까지가 있는데, 보통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점이 죽을 맛이 아픈 거고 0점이 전혀 안 아픈 거라면은 1점부터 3점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이런 주사치료 이런 걸로 되는 거고, 4점부터 한 7점 사이는 보통 시술들을 많이 하시죠. 풍선이라던가 고주파라던가. 보통 수술하시는 분들은 8점 이상이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인 즉슨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의 치료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고, 그 정도의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후회가 없다는 거고, 그 정도의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잘 낫는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스코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실비나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그럼 시술을 먼저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수술 가더라도 시술을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상의가 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또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또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실비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좀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죠. 그런데 좀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은 또 그냥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무슨 소리냐. 한 번에 나와야지.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두 번 고생하라는 거냐. 확실하게 나는 낫는 방법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이제 수술로 또 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한 상황들인데 환자분의 어떤 상황이나 보험 관련된 거, 경제적인 것들,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게 좀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 기초수급자시거나 의료보호 1종, 2종 이렇게 이제 보험이 설정이 되신 분들은 사실 보험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담당 구청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에 뭐 이게 액수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액수인데 그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 소견 하에 이분이 긴급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긴박한 상황이다.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후유증이 가장 적겠다. 이런 것들을 소견서를 잘 써드려서 그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구청에서 그걸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모르세요. 우리 그 기초수급자 분들께서, 환자분들께서 또 어르신들이 또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해드리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 상담해드리는 우리 상담실장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적용해서 하면은 비용적인 것도 조금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가볼까요? 이제 수술을 결정이 됐는데 다음 달에 자녀분 결혼식이 있으시대. 내가 이제 거기 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보통 이제 1, 2주 뒤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가셔서 오래 앉아 계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텀이라면은 저는 하셔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며칠 전에 오신 분도 지금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근데 6월 말에 이제 자녀분들 결혼식이 있으시대요. 근데 너무 아파하셔, 힘들어하셔. 그때까지 견디기가 힘드실 것 같아. 근데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러면 내가 해도 될까요? 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꼭 필요한 치료라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이 백신 맞고 치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게 백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뭐 위험할 수 있다는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 인류가 처음 맞는 이런 좀 위험이기 때문에 입증된 거는 없어요. 이게 뭐 뉴스에서나 뭐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권고 사항은 있지만, 근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주사를 맞고 48시간 안으로의 어떤 변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백신 맞고 일주일 뒤에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몸살 기운이나 발열이나 이런 게 없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틀만 지나면 안전하신,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백신 맞고 일주일 뒤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한 다음에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그거는 보통 시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맞으시는 게 좋고, 수술하신 경우는 2주나 3주 뒤에 맞으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엄격히 얘기해서는 그 48시간 이틀이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나 좀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한다면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백신 전후로 해서 한 달 안으로 무슨 치료를 꼭 참거나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미루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유들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급한 상황인 거로 좀 보여지는데,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과수원 일 끝내고 오신다, 뭐 이렇게 농사 다 짓고 이제 가을에 오시겠다, 뭐 내지는 하시는 사업 때문에 늦춰주는데 그냥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 많거든요. 좀 늦게 해도 되겠느냐. 근데
늦게도 되겠느냐는 질문은 사실은 의사들한테는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과수원도 중요하고 뱃일도 중요하시고 사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의 신경이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 그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짓눌린 신경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게 후유증을 덜 남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받을 정도로 시술 받을 정도로 좀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뭐 빨리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 개인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미루신다면 좀 지내시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마비가 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이런 사인들이 있다면 아 이거는 뭔가 신경이 나 죽겠다 이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빨리 오셔서 다시 상의해서 만사 제쳐두고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 하시다가 이제 집에 가신단 말이에요. 뭐 진료 시간은 사실 짧으니까 또 고민하다가 집에 가시면 문의사항이 있으면 병원으로 또 전화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전화번호나 이제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 보고 가신 분들이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날 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짧은 시간에 다 못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TV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환자분들이 본인의 병을 잘 알고 잘 회복되시는 그날까지 저 안풍기 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